안녕하세요. 아이가 불렀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1강, 2강, 3강, 4강에 이어서 추상력의 2탄. 오늘은 좀 시간을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해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상력이 굉장히 좌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 4강의 주제는 뭐냐? 추상력 훈련 방법인데 우리 아이 두뇌에 생각의 날개를 달자. 생각의 날개를 달자. 자, 추상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인지훈련. 그러니까 추상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부모가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추상력이 좋아집니다. 엄마가 공감하고 경청하는 힘이 없고 기다리는 힘이 없게 되면 아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일단은 추상이나 뇌 기반을 잘 만들려면 엄마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 능력을 좀 키워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 YGQ에서도 이 추상력에 대해서 열린 동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지만 가정에서 YGQ를 나중에 아이들이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뒤쪽에 보면 한 장 한 장 뭐가 있냐면 봄, 발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들 한 번 더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두뇌 개발에 뇌 개발에 책을 많이 읽어줘서 도움이 되느냐? 책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책을 읽어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주는가가 중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책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책이 그 사람 어떤 작가가 가진 사상과 이념을 갖다 거기 써놨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도 어떤 책이 뇌 개발에 좋은 책이 그러면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 선정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물려받은 책 아이들 잘 안 읽습니다. 그죠? 한 10권 형한테 물려받으면 한 서너 권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과 동생의 뇌가 달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물려주는 엄마들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유아기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어주느냐? 일단은 선정을 할 때 첫 번째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면 아이한테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와요. 이 책을 가지고 올 때 엄마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아닐 건가. 첫 번째가 판단이 뭐냐면 딱 책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 아이들 책을 그림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책. 초등은 교과서라고 하고. 왜? 유아기 때는 우뇌가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뇌 개발을 시켜야 되니까 그림이 많고 글이 작아요. 글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과 글의 수준이 맞아야 돼, 내용이. 그러면 그림이 딱 있는데, 토끼거북이다 쉽게 예를 들면, 그림이 있는데, 내용이나 단어나 어휘가 어려우면 아이들은 뇌가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책 읽으면 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수준이 맞는 책이나 안 맞는 책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토끼거북이다 그러면 거기 어려운 단어 5개 정도를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정상이 뭐야? 물어봤더니 아이가, 엄마, 정상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는, 5개 중에 한 3개 이상, 4개, 3개 이상을 갖다 충분히 얘가 거기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러면 이 아이한테 그 책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만 표현하고 나머지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얘는 그림은 맞는데 글의 어휘나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 아이한테 백날 읽어줘봤자 아이는 화장실 왔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린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열린 그림 동화책이라는 건 뭐냐면 열린 동화책이라고 많이 하는데 즉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책들이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작가가 결론을 다 정해줬잖아요. 이런 책들은 뇌 개발에 100% 이렇게 많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책들은 토끼와 거북이가 이겼는데 마지막 장에 갔더니 물음표만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라고만 써놨어요, 작가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아이들 도움이 많이 되죠. 열린 책들, 열린 동화책이라고, 열린 동화책, 열린 그만책은 뭐냐? 책을 쭉 보게 되면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엄마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들, 이런 책들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책,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정말 사과가 신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바나나가 있는데 꼭 먹고 싶은 놈. 이렇게 색채나 이런 게 파스텔색. 원색이 아니라 파스텔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파스텔색. 파스텔색은 뭐냐? 빨간 옷도 파남보에서 쉽게 얘기하면 물 빼는 게 파스텔색이에요. 파란색보다는 하늘색을 많이 쓴 것들. 빨간색보다는 분홍색이 많은 것들. 이런 원색은 대개 보면 우리가 위험, 뭐 경고 이런 때 많이 쓰잖아요.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유아들은 좌뇌는 원색을 좋아하고 원색을 좋아하지만 우뇌는 파스텔색을 좋아해요. 발음이 좀 안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파스텔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식물처럼 느껴지는 이런 그림들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기계음보다는 배경 지식이 많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라는 게 좋습니다. 책을 동화책이나 이런 것다 CD로 이런 걸 많이 읽어주게 되면 CD에는 어때요?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책은 냄새도 나지요. 그죠? 시각 정보도 있죠. 소리도 들리죠. 넘기면서. 오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CD나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상호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중에 읽다가 그냥 총에 대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총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엄마들 대부분 뭡니까? 책을 다 읽어야 최고. 책을 다 어떤 그 결과를 갖다 마무리해야 끝날려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6세, 7세가 되면 되게 5분 앉아, 5분, 10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40분간 바른 자세로 책을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40분간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갖다 아이들 바꿔줄 때 있죠. 선호도 바꿔줄 때. 선호도 바꿔줄 때는 언제 바꿔주냐면 낮에 전래동화 좋아하는 애들 다 치운다고 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전래동화 치하고 뭐 수학동화나 과학동화 이런 거 다 안 있습니다. 책을 선호도를 바꿀 때는 잠을 재울 때, 수면의식할 때, 책 읽어줄 때, 그죠? 얘가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걸 읽어줘요. 그래서 뇌가 서서히 그 책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책을 바꿔줄 때는 낮에 다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뭡니까? 책장은 엄마가 넘기면 안 돼요. 그죠? 책장은 엄마가 넘기면 엄마네만 좋아집니다. 책장을 넘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가 넘기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아이가 두뇌 개발에 좋은 책들에 대한 고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책 읽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책 읽어주느냐, 책을 읽어줄 때는 첫 번째, 뭐 내부에도 많이 내용이 있지만, 책 표지의 그림, 주제, 작가부터 이야기하면서 읽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매일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달라고 가져와도 읽어줘야 됩니다, 유아기 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두 번, 세 번 안 보잖아요. 자원애가 잘 맞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요, 좌뇌가 약해요, 좌뇌가. 좌뇌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뇌가 약하니까 어떤 읽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이 약해요. 그 책 읽은 걸 계속 가지고 와. 이 얘기는 뭐냐? 이 아이의 우뇌에 그 책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어준 거, 어제 읽어준데 또 가지고 와요. 얘가 왜 이래? 이상하네, 이러지 말라고요. 이 책이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계속 또 읽어줘야 되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돼지게 엄마한테 혼나도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자네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제 혼난 걸 기억을 잘 못해. 저장을 못해. 그래서 맞다 보면 한 대 맞으면 이거 어제 내가 혼난 거지 이렇게 기억. 이게 자우뇌가 힘이 같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만 10세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뇌와 아이들의 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인공 대신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는 방법. 책장은 책을 상상을 천천히 읽어주고 책장에 넘길 때는 아이가 넘기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의성의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호랑이요, 감정을 건조하게 책을 읽어주면 좌뇌는 알아듣는데 우뇌를 못 알아들어요.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기능이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넣어서 엄마의 경험을 살려주고 의성의태를 많이 넣어가지고 읽어줄 때 뇌는 완벽하게 서로를 연결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이가 이야기할 때 경청해주고 책을 읽을 때 도중에 아이가 그러죠. 갑자기 끼어들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조용히 해. 책 다 읽어준다면 얘기해. 이러면 안 돼. 책을 다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그때 이 아이가 생각했던 걸 들어줘야 돼. 한 5분 지나면 아까 엄마한테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래서 그럼 또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책 읽어줄 때 이제 발문과 질문도 많이 하고, 손발, 오감 부분에서 자꾸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준 다음에 중간중간 덮어요. 덮은 다음에 예를 들면, 책을 이렇게 좀 중간 좀 읽어줘. 이렇게 읽어줘서 덮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런 내용도 물어보고. 그럼 자꾸 생각을 하잖아,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상해 보게끔도 해주고, 그걸 갖다 그림으로 표현하게끔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갖다가 읽어주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5가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내용은 뭐냐? 자, 책을, 이 동화책 있잖아요. 동화책이 있죠. 여기 뭐 하나님들 아이들 우리 YGQ에서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줘요. YGQ에서도 수업을 해주는데 5가지 원리입니다. 보고, 발문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칭찬하는 거. 그죠? YGQ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하나, 둘, 셋, 넷, 5. 뭐 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간혹. 이 책이 20장 정도가 되는데 20장을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집 나갑니다. 짜증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 봤냐고. 이게 본훈련시키는 거예요. 쉽게 하게 되면. 잘 봤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호랑이도 있고 비행기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3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거. 비행기 하면 생각나는 거. 호랑이와 비행기는 호랑이는 뭐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봐요. 글의 내용을 먼저 읽어주지 말고 본훈련을 시키고 여기 있는 그림이나 내용이 뭐 하는 건지 자꾸 물어보게끔 해서. 3번째는 작가가 쓴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러 시베리아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죠?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보시죠. 이 책의 이 내용을. 호랑이가 이렇게 동물원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추운 시베리아처럼 추운 겨울에도 호랑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이제 4번째가 뭐냐, 표현하는 건데, 호랑이 같은 거 있죠. 호랑이 있죠. 호랑이한테, 그림책에 제가 낙서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이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하늘을 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다 색연필 좀 그리라고 하세요. 이거 동생 물려줘도 잘 안 읽으니까. 그러면 날개를 그린 애들도 있고, 로켓을 그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했으면 칭찬 격려해줘. 책 읽다가 도중에 멈추면 멈추세요.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면 YGQ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키워주느냐? YGQ에서는 똑같이 추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5가지 원리를 도입을 해요. 뭘 봤냐, 항상. 뭘 봤냐. 본훈련을 잘 시키려고 하고 있고. 2번째는 뭐입니까? 두 번째는 아이한테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는데 소세지를 물고 있어요. 소세지를 물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소세지가 6개를 물고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입에다. 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이 YGQ 교재에 보면 열린 동화라는 게 꼭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교재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만큼 네가 동그라미 10개가 있는데 색칠해봐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걸 고양이하고 냉장고의 공통점, 같은 점 이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학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님들 보세요. 고양이하고 냉장고 공통점, 같은 점, 느낌 5개만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끝. 잘 모르죠? 곧자로 시작한다. 3글자다. 이러면 이 추상이라는 데가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럽니다. 고양이와 내하고 냉장고 공통점을 했더니 칠사이가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냉장고는 다리가 있대요. 다리가 4개잖아요. 고양이하고 냉장고는 꼬리가 있대요. 꼬리가. 전깃줄. 그죠? 고양이하고 냉장고는 보니까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생선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하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라도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YGQ를 통해서 이 YGQ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추상력은 생각하는 힘인데 이 생각하는 힘을 하기 위해서 책 읽어주는 새를 선정하는 방법.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보다 책을 읽어주는 방법론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YGQ를 통해서 원에서는 인지훈련을 계속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그죠? 이런 시켜주는. 제가 이렇게 계속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생각을 연결을 잘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추상력을 통해서 오는 날 제가 삼강서 얘기한 것처럼 이해력 좋고 소통하고 연결 잘하는 아이. 그죠? 남다르게 생각하는 아이. 이걸 만드는 게 YGQ 추상력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